수십 년 동안 인류는 답을 찾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행성을 추적하거나 우주 소음으로 인해 손실된 신호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 즉 알려진 우주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바로 그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 역사상 세 번째로 발견된 성간 물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찰로 시작된 일은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3I 에트러스로 알려진 이 물체는 처음에는 또 다른 심우주 여행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관찰 결과는 곧 매우 다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화성 너머의 추운 지역에서 웹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단순한 반사도 아니고 자연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혜성이나 소행성을 지배하는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인공발광, 즉 빛이었다. 어떤 반사나 굴절의 패턴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누구도 큰 소리로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에트러스 3I는 실제로 무엇입니까? 초기 발견에서는 이것이 태양계 가장자리의 희미한 점으로 나타나 어떤 국지적 물체도 유지할 수 없는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성간 공간에서 왔고 고향 성계에서 추방되어 알려지지 않은 힘에 의해 우리 성계로 던져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고무아무와 오묘어묘, 나 보리소프와 비슷한 과학적 호기심을 지닌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곧 뭔가가 클릭되지 않았습니다. 그 광체는 너무 안정적이었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태양에 접근할 때 가스나 먼지를 방출하는 혜성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파열도, 그림자도, 물질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자체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부로부터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구상의 주요 관측소는 그것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적외선 감도를 갖춘 제임스 웹, 이 물체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 현상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행성에서 1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라그랑주 지점에 위치한 망원경은 태양의 반사광과 일치하지 않는 중앙 집중식 열방출을 감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혜성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 복사가 얼음 표면에서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I 에트러스는 알려진 자연 몸체와는 다른 패턴으로 코어에서 열을 방출했습니다. 신호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리듬을 따르는 것처럼 펄스되었습니다. 그 주기성은 우연 이상의 무엇인가를 암시했습니다. 그것은 의도를 암시했습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의 과학자들은 방사성 붕괴, 내부 마찰, 이국적인 물질과 같은 전통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계속해서 각 이론을 반증했습니다. 조금씩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한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측정값이 수집됨에 따라 성간 여행자에 잊혀지지 않는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궤도는 마치 행성의 중력 우물을 피하는 것처럼 미묘한 방법으로 경로를 수정하면서 제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연의 산물이라기엔 그 회전이 너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태양에 접근할 때 마치 보호 구조가 열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가스나 먼지 꼬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발견은 반사율의 척도인 알베도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표면의 일부 영역은 광택이 나는 금속에 가까운 거의 완벽한 효율로 빛을 반사합니다. 녹이 아닙니다. 아라체다. 먼지가 아닙니다. 금속. 새로운 데이터의 파급력은 과학계를 충격파처럼 휩쓸며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그 물체가 금속이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인 형태가 아니라 우연히 우리 시스템에 쌓인 단순한 우주의 잔해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프로브라는 단어가 학술 복도에서 웅얼거리기 시작했고, 때로는 조용히, 마치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비합리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호기, 선박, 유물과 같은 훨씬 더 혼란스러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이 인간이 아닌 구조물일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공식 기관의 연구원들 사이에 교환된 암호화된 이메일에서 은밀하게 걸러내는 음모 포럼과 공상 과학 소설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었으며, 알려진 천체 물리학의 모든 패러다임을 거스르는 무언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단서는 그것이 방출하는 열이나 불규칙한 궤적, 심지어 금속 광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발산하는 바로 그 빛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최첨단 망원경으로 수행한 측광 분석 결과는 뭔가 소름 끼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I 에트러스에서 방출된 방사선은 극도로 좁은 범위의 파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태양 반사의 전형적인 분산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에 제어되고 의도적인 방출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는 정밀 LED 어레이, 레이저 시스템 또는 우주선의 신호 송신기와 같은 인공 조명 기술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주파수 중에 우리 위성의 통신 및 안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호, 전송, 암호화된 정보였습니다. 게다가 빛의 강도는 햇빛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무작위로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부 메커니즘이 실시간으로 밝기를 조정하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 성광에는 의도를 암시하는 리듬과 맥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깜박임이 아니라 의도적인 시퀀스, 수학적 정확성으로 프로그래밍된 빛의 춤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 변화를 알려진 신호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 결과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펄스가 이진 패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회전 에너지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결론은 불가피했습니다. 객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허 속에 무작위로 떠다니는 잃어버린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목적에 따라 우리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MIT와 하버드의 공동팀은 전자기 방출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주파수가 소음, 단순한 우주 간섭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패턴을 분리하기 위해 풀이의 변환을 적용함으로써 혼돈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즉, 자연의 산물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한 반복 시퀀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바이너리 코드나 알려진 지상파 변조와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틀림없는 지능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에 메시지를 보내는 성간 신호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해독할 의도가 없는 정보인 원점으로 계속해서 전송되는 원격 측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외부의 개체를 감지한 첫날부터 메시지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이 에트러스가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이미 응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및 국방기관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몇 주 후 익명의 기자에게 유출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나사와 기타 국제기관은 해당 물체가 잠재적인 위협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수세기 전에 전송된 무해한 탐사선부터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인 출처를 알 수 없는 활성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낙관적인 견해를 옹호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전 프로그래밍된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의식적인 의도 없이 항해하는 고대의 자동화 탐사선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화해적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내보내면 누가 수신합니까? 빛을 발산하면 스스로 추진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있다면 왜 지금입니까? 보고서는 훨씬 더 혼란스러운 가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마이 에트러스는 단순히 태양계를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장, 행성의 궤적, 심지어 진화된 생명체까지 분석합니다. 외계인의 눈이 직접적인 개입 없이 우리 행성을 연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학계의 조용한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깊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물체가 메신저라면 아마도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더 큰 것, 이미 진행 중인 것, 우주 속의 조용하지만 화해할 수 없는 존재, 그 의도와 범위가 완전히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실험실, 사무실, 군사기지의 복도에 울려 퍼지는 질문은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사마이 에트러스 뒤에 무엇이 나올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마이 에트러스의 광도에 대한 후속 연구는 우리가 이 물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가설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방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양에 대한 근접도에 따라 달라지는 밝기 패턴과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전혀 없다는 점을 통해 표면 아래의 태양 포획 시스템이나 일부 광자 흡수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주변 먼지 구름이 우연이 아니라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공적인 구조를 위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태양 에너지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이론이 옳다면 사마이 에트러스는 자급자족하는 우주선이 되어 깊은 우주를 무한정 여행할 수 있고 별에서 별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은 성간 탐사선의 이론적 모델과 일치합니다. 즉, 수세기 동안 휴면 상태를 유지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항성계에 접근할 때만 깨어나도록 설계된 기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가 그 메커니즘을 활성화했다면 메시지가 수신된 것입니다. 국제우주국이 답을 찾으면서 한 가지 진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계 접촉에 대한 수십 년간의